뉴스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죠. 19만 5천 명 정도 신규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6월달뿐만 아니라 5월달까지 19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사실상 2달 연속 20만 건 가까운 신규 고용이 생긴 셈인데요. 휴일 축소 우려가 있었기도 했었지만 때문에 유럽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뉴욕 증시는 이 모든 우려를 떨쳐내고 주식시장만큼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까지 훈풍이 날아들진 않는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JP모건의 또 다른 부정적 리포트에 오늘 고생 중에 있는데요. 장중한 때 연중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었고 다행인 것은 오늘 조선주가 분위기를 밝혀주면서 상승세를 그대로 또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보합권인 양시장의 모습, 오늘 원달러 환율만큼은 달러와 강세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소폭 하락권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도 지금은 빨간불을 함께 켜고 있는데요. 수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KTB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수급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계약 넘게 제법 많이 사는군요. 초반부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현물과 선물 모두 좀 순매수 중에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선물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나날이 좀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이 수급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일단 외국인의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많이 변동되는 모습으로 좀 변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에 의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주식 증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증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나날이 좀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의 어떤 지속성 이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예측은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현물과 매수에서 좀 현물은 매수를 하고 선물은 매도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일단 중소형주에서 그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이 방어해주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일단 중소형 시장에서 기관의 어떤 소극적인 참여가 코스닥의 상승세를 조금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 쪽에서는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도 중에 있는데 항상 외국인과 개인의 그리고 기관의 보통 포지션이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은 역시나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과연 외국인을 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개인만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선물 쪽 모두 팔고 있는데 수급 주체별 속내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외국인 역시 일단 항상 보면서 느끼는 특징인데 개인 수급과는 거의 항상 반대 포지션을 잡고 가는 모습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얄밉긴 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개인 수급을 좀 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일단 외국인이 그만큼 국내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닐까라는 반증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뭐 사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여담도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의 완성 전에 좀 맛을 좀 볼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마치 이렇게 발만 담그듯이 간만 좀 보듯이 소극적인 태도로 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스탠스가 좀 강하게 변하지 않는 한은 뭐 일단은 기관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왜 항상 우린 반대로 가는 걸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또 외국인과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외국인 같은 경우 개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그간 시장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듯이 뭐 거의 전무후무하듯이 일단 개인 수급은 항상 이 외국인 기관에 항상 뒤처져서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언제나 메이저들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우리 개인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하자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물론 뭐 종목 선택이 잘 돼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을 한두 종목 피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가시는 오버나잇을 계속 하시는 부분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 불안감의 연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빗대어 봤을 때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좀 꾸준하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스탠스 변화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최근에는 좀 체크를 하면서, 사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 당분간은 디커플링 흐름을 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국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유럽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흥국 시장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이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시그널이나 증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의 어떤 디커플링, 그리고 신흥 시장,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들이 선진 시장으로 조금 더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일단 국내 증시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모멘텀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국내 증시가 선진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욕심보단 트레이딩을 고려하자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수익은 나신 대로 그날그날 좀 체크를 하시고요. 사실 종목이란 게 뭐 가는 종목 계속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날아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쫓아가시거나 종목을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거나 시간 가치를 좀 잃어버리는 어떤 우를 좀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기관보단 외국인의 방향성에 관심을 갖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최근에 굉장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뭐 펀드 자금의 어떤 유입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맞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의 어떤 자금 집행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당분간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이나 외국인의 방향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도 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분명히 잡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나 공격적인 어떤 시장 참여를 조금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시장과 또 다르게 너무 바깥으로 겉도시지 마시고요. 너무 또 의욕이 너무 침체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욕이 침체되면 일단은 종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손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4만 원 깨졌고 장중 지금 123만 6천 원, 7천 원. 금요일날 거의 4% 밀리고 오늘 또 2%대 추가로 밀리고 있는데 JP모건 부정적 리포트도 오늘 추가 하락에 한몫을 할까. 재밌는 거는요. 금요일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의 매도가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외국인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로스컷이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도 그렇게 이 손실 구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익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외국계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실적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도할 타이밍과 좀 겹쳐서인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기관들의 물량도 좀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많이 붕괴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좀 쏟아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닐까. 그래서 외국인과의 포지션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기관 쪽에서도 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의 추세로만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오늘 첫 시간이었었는데 향후에는 뭐 글로벌 이슈 중에서도 우리 김근호 과장님께서 좀 중요하다. 수급과 이 이슈는 좀 연관성이 높다 하시는 것 있으면 같이 좀 분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 알아보고요. 선물 쪽 팁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가보죠.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에서 5,000계약 넘게, 5,400계약 넘게 팔았던 외국인이 또 아침에는 선물을 사는군요. 꽤나 많이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만기 이제 9월달 전에 포지션의 일부 정리 쪽에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보면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마지막 1시 50분경 때부터 바닥을 잡고 빠르게 좀 돌려내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전일 미국과의 괴리율 그리고 야간 시장과의 시나리오 분석까지의 수급을 체크해 보면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시나리오를 지금 재작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핑계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진이 살짝 남아있다 보니까 반등 자체가 지금 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출발과 함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방향으로 확대 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최근에 해지성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세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매도 압박 부분의 수폭이나마 나와 있고 투신 쪽이 이번 옵션 만기를 막 앞두고 필두로 했을 때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던 부분을 꾸준하게 계속 연거푸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을 좀 우상향 쪽으로 보려고 한다. 인덱스 자금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홀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 이제 상승 쪽의 폭은 고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수급의 시나리오상으론 내일까지의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놓고 보면 출발과 함께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차익 쪽과 비차익이 모두 다 동반해서 이제 매수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보시면 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자신 있게 차익과 비차익을 이용해서 올려주었지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진정이 나올 때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옆으로 회는 형태가 옆으로 쉬는 형태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조금 오전장에서는 위아래 박스를 갖고 트레이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상승 쪽으로 먼저 가닥을 잡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수급의 부재, 즉 매수 강도가 커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 쪽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 개인들의 콜옵션이 갑작스럽게 지금 증가가 되고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저는 삼성전자는 조정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힘드시겠지만 120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일단은 가능성은 120까지 열어두는데 그 전에 금요일장과 오늘장의 가장 큰 특징에서 지수가 상승 쪽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바로 금요일 대비해서 현물들의 살아나는 다른 섹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 개인들 역시 아침 초반에 매수 우위 출발했던 것이 콜옵션 쪽으로 증가가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많이 나오는데 자, 흔들지만 분명하게 이제 오늘장 대울 전략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눌린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오늘은 높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 종가 부근에서 이미 저점 찍고 올라올 때부터 매수 오버나잇 자체를 강력히 좀 사인을 드렸듯이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흔드는 작업일 뿐이지 주체자적으로 강도를 강화시키진 않지만 우상향 쪽으로 열어둘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은 분명히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요 자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10분봉 갭보정 차트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237.80을 오전 내내 지키느냐 못 지키냐인데 시초 부근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바운딩 치고 몸통 만들어내면서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의 중간 밴드인 237.55를 지켜준다라면 여전히 오전장에서는 위아래 박스이지만 오후장에서는 포지션 자체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락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억지성이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갔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상승 쪽으로 좀 논을 하겠는데요. 왜 조심스러워지냐면 현재의 수급에서는 강한 상승의 오후장의 징후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임플로우로 계산해 보면 오늘 반등 자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쪽으로 언급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눌린 매수 쪽으로 잡으시면서 오전장에 237.80 오전 지지력 반드시 유지한다라면 상승 유지된다. 결론 내시고요. 위쪽 상단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차라리 초반부에 좀 찍었다라면 제가 자신 있게 이제부터는 뭐 눌린 매도 쪽 포지션을 잡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것도 삼성전자와의 커플링 현상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쪽 상단을 240.10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 밴드 237.55로 설정을 하고요. 최하단 밴드 236.15로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종가상부에 236.15 이탈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타임플로우 상으로도 내일 정도까지 추가 상승 부분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만기를 대비하면서 이런저런 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하방 쪽에 포지션이 많은데 그 부분은 수급의 변화들이 급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두셔야 돼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50대 50으로 옵션 만기의 이벤트는 열어져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선 월요일 오늘장과 화요일장에서는 상승 쪽이 좀 더 유리하다. 확률상으로는 51대 49라고 할 만큼 매수 쪽으로 조금 높게 잡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격으로 양복을 잡을 게 아니라 음봉의 아랫꼬리를 잡는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단타보다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늘 오전에 저가를 잡으셨다면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눌린 매수가 잘 됐다라고 하고 오후장까지도 236.15를 안 깬다면 5번 나잇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자신 있게 5번 나잇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최저점에 매수하시게 되면 5번 나잇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장에 슈팅이 크게 나오면 일단 나의 수익 구조는 여기까지구나 생각하시면서 242점대 초반부 때까지 올라간다라면 거기서 익절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과 함께 선물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팁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낙폭이 3% 넘어가면서 122만 8천 원, 123만 원도 깼었었는데요. 이 밖에 업앤다운 특징주 더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기분 좋은 업 특징주부터 보실까요? 먼저 조선주가 오늘 아주 강세죠. 현대미포주선은 장중한테 8%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조선사 구조 조정에 수혜주 탑픽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승폭이 다소 줄고 있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LED 사실상 원소재라 할 수 있는 사파이어 인곳 풀가동 소식에 지금 수혜를 좀 얻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아주 크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리용투첸, 밥솥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중국 시장 성장 가능성, 중국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밥솥을 산다. 이런 분석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시도하다 결국 사고가 났는데요. 인명피해도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이 있었었는데 역시 아시아나 항공도 오늘 마이너스 7%대 개파락했었다가 다행히도 낙폭이 다소 줄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운 주인 오리온과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오늘 다운 종목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요, 거의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상승 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승주 가운데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상승 이유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최대 민간 조선사인 룸숑 중공업이 약 8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과문 소식이 있었는데요.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재무적 이유가 아니라 해양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산업계 위기의 첫 신호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별화 확대로 살아남은 자의 수혜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현 상태 또 유지하거나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양제 기조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주인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오늘 장중 1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목 이용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상승했다가 살짝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내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ED의 핵심 원소재인 사파이어 인곳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ED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즉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시장이 회복되면서 후방 산업까지 서서히 살아나는 조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커버, 전면 커버 등의 사파이어 도입량이 많아지면서 인고 시장의 다변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사파이어 인고 업체 대부분이 가동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 선발 인고 업체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난달에 풀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설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나오면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격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지난번 고점인 42,000원대까지 좀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먹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리홍쿠첸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반등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보자면 분기 연간 실적 성장성,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소비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퍼각 9배 수준으로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 대비 절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 수혜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에 4.9%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고 하면은 올해 1분기에는 6.9%로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여타 다른 시장까지 확산이 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좀 탄탄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고요. 한 4,500원대 전후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현대미포조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조선주 조금 눈기로도 매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셨는데 현대미포조선도 좋고요. 또 다른 종목 기준으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시점은 지금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에도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 종목도 고점 부근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조금 짧게 방망이를 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청군증권 종로 지점에 계시는 강보경 대리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가볼까요? 다음 주 분석은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음 주 첫 번째 종목으로 역시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해야겠는데 주말에 진짜 깜짝 놀랄만한 사고 소식이 있었죠. 주가의 하락세 예상은 했었었는데 누군가 사는 것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주말 동안 여객기 착륙 사고 소식에 9% 넘게 급락하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 재해 발생 금액이 지금 1,373억 원, 아시아나항공 자산 총액의 2.26% 해당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 이후에 이제 보상 금액과 장부가액 차액이 약 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이제 3분기 일회성 영업의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아시아나항공 지금 2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대형 사고 터지면서 좀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던가 아니면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아시아나항공 탑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52주 최저가 경신 보이면서 이번 사고가 이제 단기적 영향으로 그친다라고 보고 반등 기대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 영향으로 그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보상 기간만 하더라도 단기 1개월 이상 최소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장중 변동성을 활용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이후의 접근은 좀 아직까지는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오리온인데요. 역시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2분기 실적 악화 전망의 하락세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제가 부분에서 이제 2, 4분기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가까이 감소한 495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지금 10% 증가한 5,900억 원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시장의 채널 확대라든지 광고 선전비 이런 비용들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물론 마케팅비 축소라든지 기저효과로 이익 증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주가 약재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역시 2분기 실적 부진 예상 때문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상품 가격 약세, 그리고 금속 가격 하락, 원가 상승 우려감으로 영업이익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7% 증가한 1조 2천억 원, 근데 영업이익은 역시 11% 감소한 1,520억 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 18% 정도 최소 하회하는 수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출구 전략이 실행됐을 때 이제 금속 가격이 추가적으로 충격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도 좀 낮춰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 보시면 오늘 장중에 52주 지금 최저가 경신으로 실적 쇼크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아연은 만약에 반등시 비중 축소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30만 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1차로는 21선인 28만 원 선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네. 28만 원 선 돌파된다면은 30만 원 선 이제 60일 이평선 보고 있는데 28만 원 선에서 또 매물대에 따라가지고 좀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아연 추가 질문까지 드렸는데 오늘 다운주로 분류됐던 아시아나항공, 오리온, 고려아연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종목은 없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국장이 하락 개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는 1% 이상 밀린 1983.21로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이제 유로존의 효과가 일본에도 들어가고 중국 쪽까지 들어가면서 1% 이상 올랐었는데 금요일 날 상승분을 또 오늘 첫 거래부터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공감도 알아볼 텐데 오늘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 모아보고요. 공감 정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삼성전자는 주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진 않을 거다, 하락세가 진정될 거다 하셨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도 오늘 오후장 다시 한번 매수 강도가 조금 커지길 기대하셨지만요. 지금 2,000계약 이하로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더 하락하고 있네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1,850포인트 21선 부근까지는 아마 좀 매물대가 있을 거라 이 저항을 계속 맞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세는 역시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유청희 대표님은 삼성전자만 우리 시장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하시면서 경기민감주, 다른 경기민감주의 반등세를 체크하자라고 하셨고요. 이두코 대표님은 삼성전자는 쌍바닥을 찍었는데 코스피는 아직 외바닥 상태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단기 매매만 하자. 김근호 과장님 오늘 수급 분석 들려주셨죠?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라시면서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 관심 갖자라는 팁도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5분의 의견을 받아봤었는데요. 공감 정도 알아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JB스탁에 계시는 박소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의견에 좀 공감을 표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재평가적 하락 진정, 또 외국인 선물 매수 기대와 1850포인트 선의 저항 시는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라는 의견입니다. 우선 JP모건에서 또다시 삼성전자 하반기 이익 감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삼성전자 장 초반에 1% 정도의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는 3%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주요 상장 기업들 영업이익은 좀 크게 좋은 수준이라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크게 기댈 곳이 없는 상태로 지금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인데다가 실적 추정수까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산업재나 소재주 같은 경기 민감주 등에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IT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진정됨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좀 중립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186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도 공세의 하락 전환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1860선이 저항선이 될 것이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한 주 역시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줄비했기 때문에 1860선을 쉽게 뛰어넘을 강한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추세 하락이나 추세 상승을 좀 논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은 중립이라고 하셨고 시장은 이번 주 많은 이벤트 속에 1860을 크게 못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그냥 계속 쉬어야 될 거 오늘 의외 자리에서 이렇게 조선주가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우선 미국 출구 전략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쨌든 예상 외로 좀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라는 팩트입니다. 뉴욕 증시 출구 전략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고용지표 개선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지난 주말에 좀 상승 마감을 보였고, 출구 전략 시그널이 시작됐던 5월 22일 이후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될 중국 수출 지표라든지 일본은행, 한국은행 등의 통화정책 회의가 연준의 출구 전략 논의와 좀 맞물려서 영향을 좀 우리 시장에 끼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동성 장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보합권 수준 전후에서 움직일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1800선에서 1860선 박스권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요, 30% 정도의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아직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꾸준히 매수 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개별주라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IP 업종에서 워낙 기대치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적이 양호하고 또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투자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나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코나이는 스마트카드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코나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스마트카드 전문 기업인데요. 신용카드 전면에 있는 IP칩에 OS를 심는 등 아니면 후불 하이패스라든지 유심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나이는 국내 1위 기업 소프트 업체로 드물게 해외 수출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는데여 현재 120여 개 국제 인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IC칩 그 사용 비용이 높은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선진국 등은 아직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사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13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카드로 바꿀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에 코나이가 수혜주로 꼽혔었고요. 실제 중국은행이라든지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은행 등의 4개 중국 대형은행에서 ICT 공급업체의 토탈 솔루션으로 코나이가 선정이 되어서 4월부터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행의 초도 물량이 좀 공급이 됐고 이미 좀 긍정적으로 실적의 발표가 났었고요. 올해 중국 매출액만 해도 4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전년 대비해서 한 26%에서 40% 정도 증가한 448억 원, 89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부분 매출액도 중국과 미국향 매출이 많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55% 정도 급등한 1,000억 원 이상이 달성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연간 한 1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또 스마트폰 보안 관련 부분도 꾸준한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종목을 좀 평가를 내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8,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좀 뛰어넘는 42,000원, 손절가는 11선을 좀 대응하셔서 37,000원 부근에서 마진 요소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코나이 정도를 관심주로 제시하셨는데 단기로 또 중장기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설명 곁들여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박소영 연구원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종목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인의 차트 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밀립니다. 자,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한 1% 가까이 좀 빠지네요. 오전장에 잠깐 좀 좋았는데 좀 급락하고 있는 현상. 고용지표가 조금 좋았기 때문일까요?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 폭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크게 좀 시장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양쪽 간에 대한 축소 역시나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내년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측면도 좀 잡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실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시장은 좀 돈이 빠지니까 조금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 시즌 본격화됐죠. 꾸준하게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 관심 필요하고요. 포인트로 잡으실 거는요. 기관들 그리고 또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잘 보십시오. 특히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꾸준하게 이번 주 한 주간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다가 따라가는 전략도 양호한 단기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는 한 주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은 차익 잔고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 CJ ENM, NHN,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아직 손절가 안 왔고요. CJ ENM은 소폭 수익 중입니다. NHN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지금 28,000원이 깨진 상황이 한참 내려가서 제가 손절가 28,000원 잡았단 말이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82전 54승 28패로 SK 하이닉스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시장에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 CJ ENM만 가지고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인데요. 36,3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36,300원 매수를 했고요. 반등을 지금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스마트폰 게임이 바로 모두의 마블입니다. 모두의 마블 충분하게 반등 주고 있고 다 함께 차차차 나왔을 때 CJ ENM 주가 반등 줬고요. 모두의 마블에 대한 부분으로는 또 반등 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3% 가능하고요. 현재 한 3% 조금 모자란 구간입니다. 좀 더 반등을 준다면은요. 한 3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멘텀 너무나도 많은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일까요? 제가 선택한 종목들도 좀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과 그리고 좀 방어적인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ICT와 게임비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포스코 ICT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스코 ICT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수익을 잘 먹고 나갔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했죠. 13% 올랐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그리고 포스코 LED, 삼성반도체와 합작해서 만든 서울반도체 합작해서 만든 회사죠. 꾸준하게 좀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는 게 추가 모멘텀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요.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올해 모멘텀으로 곧이죠. 다다음 주쯤에 모멘텀으로 잡힐 부분이 바로 전력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포스코 ICT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이 매주 70만 주 끌어 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 매수했고요. 충분하게 좀 더 반등 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8,890원 부분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 잡고서 대응을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 10,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게임빌인데요. 게임빌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00억이었을 때, 얘기했을 때 왜 유상증자 하느냐 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얘기 나와주면서 600억으로 좀 줄였습니다. 유상증자 청약률 300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추가적인 매출 확대 가능하고요. 지금 바닥 확인이 좀 끝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충분하게 3%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고 한 85,000원 정도까지도 반등
단기적인 반등 나와주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 좀 더 긍정적인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ICT랑 게임빌 중에 오늘은 게임빌을 선택해 볼게요. 바닥권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게임빌 현재가 보면 76,800원 부근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뭐 2차적으로는 85,000원 정도까지 기대해 보겠지만서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3%만 보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게임빌을 말씀을 드렸고요. 3%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인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분위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3.7%, 122만 원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1% 정도 하락하면서 520선 위태위태하면서 전반적으로 IT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장 분위기도 아까 출발 상황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우성재 팀장님 만나러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수출입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나오는 중국. 일단 주 스타트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00선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다시가 2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1.19% 하락한 1983.21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 하락세 눈에 띄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에 따른 부담감이 전반적인 증시의 큰 악재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주 증시 같은 경우 991개 기업 중 50% 미만의 기업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7월 재정 적자 지원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긴축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월 중 재정 지원 확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면서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 만큼 증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감독위원회에서는 A주 지수를 MSCI 이머징 인덱스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 후보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기조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인데요. 내일 있을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가 하락 기조를 이끌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죠. 오로라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장중한 때 11,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높은 수익을 줬었는데 시장 팁을 다시 한번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제2, 제3의 뽀로로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캐릭터 완고 구매력이 높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 인지도 이것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뉴스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유후와 친구들 이제 2가 나온다 그래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매출 한 30%가량 증가, 영업이익 도 45% 이상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이미 차트도 많이 좋아진 상황 속에서 오늘 한번 들어가 봤었죠. 자, 오늘 시초가가 약간 갭을 동반한 1,35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고가가 거의 8% 가까이 급등한 1,900원이었었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목표가 11,000원을 주셨었는데 100원 미달하는 정도로 목표가에 거의 사실상 도달을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어 있어 아쉽긴 한데요. 아까 만약 고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서 수익 실현하셨다면 축하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아직까지는 홀딩 영역에 있다 하겠습니다. 네, QE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좋아서 뉴욕은 올랐지만 우리는 디커플링 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추가 하락이 코스닥의 IT 부품주 약세까지 또 한 번 이끌어주는 금요일 패턴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잠시 후 뉴스 마켓 시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